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가 아닌 정말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맛만 나는 시장 속에서 라떼와 같은 부드러운 종목을 제시해 드리겠다 해서 라떼 주식입니다. 오늘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어서 FOMC 회의에 있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파월 의장의 언급을 통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반등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바이오 그리고 부품주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장 우리가 또 산타 랠리를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라떼와 같은 종목들 저희가 오늘 1부, 2부를 통해서 무려 3종목이나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생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2시간 동안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간의 강제 업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목 진단까지 저희가 도움 드릴 겁니다. 그리고 1부에서는 전석 멘토님, 2부에서는 백강우 멘토님을 통해서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다음 주장에 정확하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공략주까지 저희가 시원하게 투자 전략까지 공개할 거니까요.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는 전석 멘토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부를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바로 매집비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수십 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매집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전석 멘토님께서 또 그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이 되는 종목들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어떠한 종목 궁금하시죠? 일부를 잘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종목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력이 포착이 될 때마다 위기가 기회가 될 때마다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으로 최대로 저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는 Go to the Future입니다. Past is Past라고 하죠. 과거는 과거일 뿐 만약에 지금까지의 계좌 상황이 좋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앞으로의 수익을 통해서 계좌를 회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주식만을 제시해 주시는 백강우 멘토님 그리고 매주 실제로 종목의 수익률로 입증을 해주고 계시죠. 역시나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2부에서는 2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석 멘토님, 백강우 멘토님을 토요일 이외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까?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단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중에 QR코드를 띄워드릴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드시고 그냥 들이대시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주소만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노란톡이 조금 복잡하다, 나는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문자도 있는데요. 샵 3989번, 샵 3989번, 1부에서는 개미대학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만 만약에 보내주시면 종목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사실상 QR코드로 들어오셔야지 실시간으로 멘토님의 조언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으쌰으쌰 함께 할 수 있는 주린이 분들,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좀 친구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 방법 이외에도 팍스탁을 조금 실시간으로 내가 알림 설정해놓고 이 방송을 그 시간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TV로 시청하시는 것도 좋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유튜브 들어오셔서 저희 팍스탁 이렇게 3글자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라떼 주식도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설정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떼 주식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석 멘토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라떼 주식입니다. 오늘 눈이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종목을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토요일 2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1부는 아무래도 매집비 프로그램 때문에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석 멘토님이 개발하신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이 된 한 종목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한 주간의 시황도 짚어보고 또 매집비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뭔지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한해서 자세하게 또 개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석 멘토님을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멘토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의 QR코드 참고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일부에서는 4글자 개미대학이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석 멘토님 일주일 만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집비를 수십 년간 개발한 전석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수십 년간이라고 표현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아니, 좋아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네. 이제 저기 수십 년간면 70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30대시잖아요. 45살입니다. 네네네. 자, 이제 한 주 동안 되게 제가 이제 10월달에 처음에 이제 방송에 출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짜스피스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짜스피스가 뭐냐면은 짜증나는 스타일, 피곤한 스타일 뭐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좀 짜증이 나는 요인이 좀 하나가 있죠. 일단은 이제 기분 좋았던 건 뭐냐면 파월이 바뀌었어요. 파월 의장이 이제 기조가 확 바뀌었죠. 완전 매파였다가 이제 비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FOMC 그 회의에 대한 결과를 얘기할 때 이제 파월이 그랬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근데 이렇게 빨리 금리 인하를 준비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전에 CPI 지수 발표할 때마다 아직 시기상조에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꽉꽉 누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확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3대 시장 다 오르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당일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이제 결국 시장이 갈수록 우리나라는 조금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박스권이 상단에 막힌 듯한. 그러니까 전에까지도 보면은 뭐 미국의 그 소비자 지수라든가 소비 판매 지수라든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다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자꾸 가장 우리 시장을 누르는 게 뭐냐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기준이 지금 아직 잡히지가 않거든요. 좀 이게 좀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지금 안 잡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려는 걸 지금 막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지금 이제 다행인 거는 전기전자 업종으로는 계속해서 좀 돈이 몰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매집비를 이제 좀 돌려봤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매집비를 좀 돌려보고 네. 매집비 통해서 지금 현재 좀 주도주가 뭐 변화가 된 게 뭐 있나 좀 이렇게 봤는데 좀 의미 있는 게 좀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나 수혜주들이 있을까요? 어떤 금리나 수혜주보다는 이제 네. 수급이 지금 어디를 몰리고 있냐면은 이제 IT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매집비를 제가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랑 요번에 오늘 출연했을 때랑 좀 비교를 해보니까 삼성전자 매집비는 187%에서 156%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창구도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1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3천억 정도가 빠졌어요. 대략 3, 4천억 정도가. 그러니까 7천억, 900억 정도 줄었고 특정 창고는 크게 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집비가 좀 한 20% 그냥 빠졌고, 그다음에 전체 창고도 보면은 한 3천억 정도가 좀 약간 이제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됐나 좀 봤거든요. SK하이닉스를 좀 비교를 보니까 SK하이닉스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목요일장에 4% 오르고 전일에도 2% 올랐죠. 많이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39%였는데 지난주까지 요번에 334%로 늘었어요. 2배가 갔네요. 굉장히 많이 거의. 늘었고, 여기서 보면 또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전체 창구는 그전에는 1,88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1조 1천억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그 수급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좀 이렇게 몰리고 있는데,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삼성전자에 있는 걸 좀 팔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좀 배분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반도체만한 게 없으니까 그쵸. SK 하이닉스로 지금 넘어왔다라는 이제 생각이 굉장히 좀 듭니다. 그리고 좀 자, 그렇다면요. 네. 좀 궁금한 점이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금리 인하 이슈 나오고 나서 두 종목 다 잘 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멘토님께서 사실 2달 전부터 한 네. 그때 삼성전자가 68,000원이었나요? 아직 네.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 오르면서 FOMC 회의 이후 어제는 이제 전날에는 73,000원까지 오르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보유를 해라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네. 매집비는 SK 하이닉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예. 우리 멘토님께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말 그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시 말씀드린 취향의 차이인데. 아니, 삼성도 잘 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 약간 좀 약간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을 기준했었을 적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약 84,000원이 나옵니다. 84,000원이 나오는데 아직 그 HBM에 관한 확실한 퍼포먼스를 못 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선점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대주주 양도 기준에 대한 애매모호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의 돈들이 대거 지금 어디로? 아니 삼성전자의 돈이 대거 이제 SK하이닉스로 SK하이닉스로 옮겨가고 있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를 보시면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돌파를 하다가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4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은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는 약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한 14만 원 정도가 나는데 정고점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멀티플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 보통 우리가 IT나 반도체의 최대 멀티플은 20배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장이 약간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이제 그 한계점 20을 넘어서 25, 30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5단위로 끊었었을 적에 지금 20이 SK하이닉스의 14만 원이 멀티플 20의 목표 주가고 이제 14만 원을 넘기 시작했으니까 한 25, 30 그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한 25 정도를 준다고 했었을 적에 목표 주가는 약 17만 5천 원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 14만 원인데 예. 17만 5천 원까지 보신다. 맞습니다. 목표가는 네. 17만 5천 원 나올 것 같고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내년도 실적도 한 14만 원 정도.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SK하이닉스가 빨리 갈 거예요 아마. 네. 속도감 있게 갈 거고 지금 매집비도 그렇게 나왔고 지금 많은 돈들이 지금 SK하이닉스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주도주는 SK하이닉스가 확실히 이제 약간 좀 퀘스천 마크였는데 이제 SK하이닉스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대장주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나 워낙 또 금리 인하 이후에 이 두 종목이 굉장히 잘 갔죠. 이틀 동안. 금요일 날 시장이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또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두 종목에 대한 분석을 도움 주셨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실어져 있는 만큼 잘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석 멘토님께서 이렇게 시장의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계속해서 세력이 포착이 되고 또 우리가 비중을 실어갈 수 있는 좋은 포인트를 잡아가는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목들을 발굴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외에 전석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의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에만 무료로 받고 있거든요. 자, 여기 폰 카메라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도 좋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자, 개미대학, 개미들을 위한 대학 저희가 문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네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직장인분들, 우리 주부님들, 뭐 저 같은 분들도 많이들 방송 시청을 하실 텐데 이렇게 TV 시간 맞춰보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튜브에서 팍스타 검색하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라떼 주식까지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집비 프로그램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집비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뭐 이해하실 네, 때까지 매주. 계속 제가 그냥 무한 반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이제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초보 시절에 가장 그 공부를 많이 했던 게 실은 보조 지표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식할 때는 양보 음봉도 모르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래량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공부한 게 스토캐스틱인데 내가 스토캐스틱을 몰라갖고 돈을 잃었구나 그래갖고 스토캐스틱을 공부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볼린저 밴드도 공부하고 뭐
뭐 MACD, 뭐 일목요연법 이렇게 다 공부했는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그러면은 이게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서 캔들을 만들고 그 캔들로 인해서 나오는 이제 그 종속 변수,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보조지표인데 내가 너무 보조지표가 공부한 게 아닌가. 그러면은 독립 변수라고 뭐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캔들하고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래량이 매물대라는 게 있고 이제 거래량이 있고 매물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또 하나 포커스를 둔 게 뭐냐면은 증권사 거래원을 좀 되게 포커싱 있게 봤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증권사 거래원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네. 여기 보이는 거예요. 어느 증권사에서는 매도가 거의 없어요. 진짜 매도가 제로인 데도 있어요. 한 주도 안 나, 매도가. 한 주도 안 나오는데 매수가 뭐 3만 주, 4만 주 이런 데가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매도가 제로인데 매수가 뭐 10만 주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쫙 집계를 한번 해봤고 어떤 데는 매수는 제로예요. 근데 매도만 뭐 10만 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딱 한번 제가 집계를 해봤죠. 그래서 그런 양쪽에 집계를 해봤었을 적에 요건 의미 있는 매수세,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했었을 적에 의미 있는 매도세 대비 매수세가 얼마만큼 나왔을 적에 좀 주가가 잘 올라가나 봤더니만은 그 기준이 제 나름대로 기준이 데이터가 한 130%였습니다. 아, 그래서 매집비 프로그램이 그 퍼센티지 나오는 게 130이 나왔을 때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130%가 네. 나올 때도 좋고 또 언제 뭐가 좋냐면은 특정 창구에서 유독 많이 사는 것들이 있어요. 특정 창구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창구에서 그러니까 매집비는 전반적인 매집비는 없는데 특정 창구에서 막 100억, 200억 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작전주로 좀 볼 수가 있죠. 단기로 볼 수도 있겠네요. 단기로도 볼 수 있죠. 네. 왜냐면은 특정 창구에서 예를 들어서 뭐 BNP 파바라에서 만약에 다른 데는 다 관심 없는데 거기서 막 100만 주 이상 사고 평균 매입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뭐 200억, 300억이 됐다 그러면은 걔네가 무언가 소스가 있고 걔네가 무언가 지금 작전하려고 싸부작 한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아, 그러면 어쨌든 매집비 프로그램 세력을 포착을 해서 우리가 선매수, 그러니까 선반영되기 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퍼센테이지 기준이 130%는 넘어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전석 멘토님을 통해서 조금 더 배워보시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 그렇다면 현재 최근에 또 올랐던 그러나 또 내려갔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영해서 한번 볼까요? 아, 그럼 매집비 그 프로그램은 내가 이제 차후 이제 종목 추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드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경우는 도대체 그럼 너는 매집비를 어디서 구하느냐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매집비를. 그래서 이제 매집비를 구하는 구간에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는 종목, 증가되는 구간의 매집비를 구합니다. 그 거래량이 없는 데서 매집비 구하는 것보다 거래량 있는 데서 매집비를 구하는 게 낫겠죠. 네. 아마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됐다는 거는 관심이 증가가 된 거고 그 관심이 뭘까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없다가 관심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해당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관심이 증가되고 관심은 거래량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제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대양봉과 장대양봉 사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급등주는 이게 급등주 강의입니다. 지금서부터는 급등주는 한 번의 거래량으로 올라가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두 번, 세 번 뒤에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두 번의 거래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의 거래량이 터진 곳에서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해 보는데 두산 테스트나가 이제 결과물이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횡보도 개인이 할 수 없어요. 횡보도 절대적으로 횡보도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횡보 구간도 봤었을 적에는 매집비를 구해보고 높게 나오면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다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근래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리면은 덕산데코피아가 있습니다. 덕산데코피아가 이제 매집비가 237%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높게 나왔는데 네. 요거를 근데 이제 제 스타일이 뭐냐면은 매집비가 높게 나왔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매물 소화를 가지고 과정을 거치고 매집봉이 나올 때 아, 그러면 매집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렇죠. 차트 보는 방법이 함께 결합이 그렇죠. 돼야 결합이 되는 되는 거죠. 부분이네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덕산데코피아도 계속 제가 추적을 했던 거예요. 추적을 했다가 이것도 한 20일, 30일, 한 10며칠을 계속 한 20일 정도 추적했던 것 같아요. 계속 추적을 해 나가다가 이제
다시 거래량이 솟는다. 새로운 거래량이 나타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매집비가 높은 종목에 새로운 거래량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겠다고 이제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시그널을 보고 노란 톡방에다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덕산테크코피아 매집비 230%고 매수 기준에 들어왔다 말씀드린 거고, 똑같이 이제 가온칩스도 보시면은 이제 그 바닥을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횡보 구간에서 매집비를 돌려봤더니 198%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저기 동그라미 친 날이 뭐냐면 이제 거래량이 쓴 날이에요. 전형적인 눌림목 구간인데, 저 구간에서 제가 이제 그 노란 톡방 있는 분에게 자, 이제 시그널 매집비가 높았던 종목들이 이제 상승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매집비만 높다고 막 무작정 저는 이렇게 매수하는 것보다 추적을 해나가요. 추적을 해나가고 거래량이 실리거나 혹은 3일선 안착을 할 때 그때 이제 노란 톡방의 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죠. 그래서 이제 얼마의 매수, 얼마의 매도 그런 방법보다는 저는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매집비가 높았던 종목을 추적하고 있다가 반드시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 있는데, 그 시그널을 이제 톡방에다 알려드리는 형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밍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해서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을 그것도 세워주시잖아요. 괜찮죠. 예, 그것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HPSP도 약간 좀 오래됐는데 지금 좀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는데 HPSP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집비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전체 창고라든가 특정 창고에서도 계속 235억, 그리고 특정 창고에서는 57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주가가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집비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거래량이 많은 종목, 네. 사람이 관심이 확 몰린 종목에 매집비를 돌려보고, 이 종목에 정말 진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왔네 라는 게 숫자로 딱 보이면은 그 종목을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딱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놔요. 리스트업을 해놓고 맨날 이제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그걸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거래량 실리면은 상승 시간이 나면 이제 또 노란 톡방에다 알려드리고 있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매집비 프로그램은 세력이 포착되기 이전에 이제 퍼센테이지 130%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종목들을 딱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차트 보는 법을 통해서 또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차트 보는 법을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알찬 강의 이외에도 방송 막판에는 그런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이 되었고, 또 차트로 봤을 때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좋은 호재, 그리고 좋은 재물을 바탕을 통해서 한 종목이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공개하기 전에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다음 주 장에 또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전략들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QR코드 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 개미대학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종목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라떼 주식 저희 토요일만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석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매집비 프로그램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또 세력이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다고 하는데요.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차트를 보는 법을 또 알려주신다고요. 예, 이제 저는 좀 이제 두 가지를 되게 이제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이라든가 재무적 재료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동시에 그 종목이 올라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모습. 이건 패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기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매뉴얼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매뉴얼은 뭐냐면 이렇게 보이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이거는 올라가. 그러니까 확률적 접근보다는 이제 매뉴얼이라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그 주봉 매매법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 전주에는 월봉 매매법, 주봉 매매법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주봉 매매법의 이제 하나 일환으로 이제 바람개비 캔들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봉, 월봉, 어쨌든 뭐 나무를 네. 보냐 숲을 보냐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네. 바람개비 캔들 매매법은 뭘까요? 그러니까 바람개비 캔들은 네. 뭐냐면 일단 바닥을 딱 찍고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숨고르기를 해요. 주가가 숨고르기 하는데, 숨고르기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승할 때 나오는 이제 모습이 이제 바람개비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변곡점 캔들은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제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맞아요. 준비해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제 바람개비 캔들의 전형적인 걸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바람개비예요. 그래서 이거를 왼쪽에 있는 거를 1번 캔들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1번 캔들이라고 하고, 가운데를 2번 캔들, 그다음에 세 번째를 이제 3번 캔들이라고 하겠습니다. 3번 캔들이라고 했었을 적에, 1번 캔들이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매수세가 나타났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딱 이렇게
몸통이 작거나 혹은 이렇게 단봉에 십자선 캔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다? 매수 매도가 일치했을 때. 매수하고 매도하고 줄다리게 했을 때 평평한 거예요. 네. 평평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올라가려면은 네. 그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양봉이 나와야겠죠. 양봉.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캔들이 양봉, 변곡점 캔들, 양봉 요 패턴을 우리가 이제 바람개비 캔들이라고 제가 이제 책에다가 이제 썼어요. 예. 그러면 이 바람개비 캔들 매매법이라고 하면은 요 세 가지의 양봉이 나오고 이후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네. 있습니다. 오늘 좀 이제 책에 나온 내용보다 약간 좀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는데요. 아, 좋아요. 네. 책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했던 건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게 여기 종가 매수였어요. 종가 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에서 매수를 하고 주봉 단위입니다. 주봉 단위니까 3번에서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3번 캔들이 만들어질 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 3번 캔들이 언제 만들어지면은 금요일 날 만들어지겠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저 주식을 이제 사는 거예요. 캔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매수를 하는데 그리고 손절 라인은 어디가 되냐면은 그 전주에 변곡점 캔들이 최저점.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본적인 매뉴얼은 이 바람개비 캔들이 만들어지는 걸 다 확인한 다음에 금요일 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손절선은 어디? 이 변곡점 캔들이 최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사실 종목을 투자하시지만 예. 이렇게 바람개비 그 라인에서는 또 손절 라인까지 딱 제시가 되네요. 예, 바로 보여. 네. 예, 바로 보입니다. 손절도 그래서, 중요하니까.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이제 1번 캔들, 2번 캔들 한 줄을 봤는데 이런 캔들을 여러분 만약에 발견했다. 응? 양복이 나오고 그다음에 변곡점 캔들이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지켜보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양봉이 나오면은 금요일 날 매수를 하는 거고요. 손절은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매뉴얼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매뉴얼이고 두 번째 매뉴얼은 뭐냐면 약간 선취매하는 개념인데 이 변곡점 캔들이 만들어질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상은 뭐? 예상은 이거 3번 캔들 예상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손절은 어디냐면은 여기 저점이 많이 형성돼 있다면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그 전주 1번 캔들의 최저점이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취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변곡점 캔들이 만들어지는 금요일 날 매수를 하는 거고요. 예? 금요일 날 매수를 하는 거고 손절 라인은 1번 캔들의 최저점이 되는데 우리가 예측하는 거는 요거를 기대하고 예측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주에 음봉이 만나면 이제 손절을 해야겠죠. 그죠? 판세가 바뀐 거예요. 네. 요렇게 이제 바람개비 캔들을 이렇게 만들 거 예상했는데 그 다음 주에 양봉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런 음봉이 나와버리면 아 이거 종목은 상승 추세에서 꺾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계속 3번으로 만들어진다면 홀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다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번 캔들이 하시는 거고 선취매 하시고 싶다 하시면 2번 캔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캔들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는 거는 약간 확인하지만 고가에 매수하는 좀 약간 리스크가 있고 3번 캔들은 2번 캔들은 미리 선취매하지만 그래도 다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올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취향의 차이죠. 자, 그러면 지금 네. 저 캔들을 자 이제 바람개비 캔들이에요. 왼쪽 잘 기억을 양봉, 해야 됩니다. 십자, 네. 그다음에 양봉이 나왔어요. 네. 제가 지금서부터 이 모습이 다 나온다고 해서 또 매수 타이밍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또 예.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네. 차트를 한번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여기 바람개비 캔들이 어디 좀 보이신 데가 있을까? 이 차트에서 바람개비 캔들이 바람개비 캔들이 캔들 한번 이 보면은 바람개비 캔들을 보시면은 저는 자 첫 문제니까 제가 이제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람개비 캔들이 요게 바람개비 캔들이에요. 동점이 캔들이 보이질 않는데요. 요게 바람개비 캔들이죠, 그죠? 요런 게 이제 바람개비 캔들인데 아, 십자가가 파란색일 수도 파란색 있는 상관없어요. 거죠? 단봉이면. 네. 그러니까 선취매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선취매, 여기 선취매하는 거고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여기 이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130%의 기준이 나오고 예. 또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주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주봉입니다. 그렇죠? 바람개비 캔들이 딱 나왔을 때 선취매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네.
매집비가 없으신 분들도 이 방법을 굉장히 유효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요? 매집비를 쓰면은 더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네. 매집비 없어도요? 프로그램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제 갖고 온 거거든요. 어. 자, 두 번째 바람개비 캔들 잘 보세요. 바닥 부분에서 바람개비가 만들어졌는데 혹시 어디서 만들었는지 보이실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우리 멘토님이 컬러풀하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왜 캔들이 다 비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찾기 마음이 어려운데요. 허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허해가지고. 자. 한 세 군데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보여드리면은 여기 끝에 세 요 번째. 부분이 예. 요 부분이 바람개비 캔들이죠. 요 부분이 바람개비 캔들이고 요것 또한 이제 바람개비 캔들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현재 보면은 주봉상에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람개비 캔들을 좀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하고 살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우상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렇죠. 한 이번에는 이제 잘 좀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진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이 바보. 아니 색깔이 좀 잘 보이면 제가 정답을 맞히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자책을 하게 되네 오늘.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또 이제 여기도 바람개비 캔들이 보면은 우측에 보면은 이제 상승 바람개비라고 합니다. 이제 상승 바람개비가 하나가 좀 보이시나요? 하나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보여요. 두 개 보이시죠?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자, 네. 요 자리가 상승 바람개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재밌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더 신뢰도가 높은 건 뭐냐면은 여기 주봉상에서 저점을 높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저 앞쪽도 봤거든요, 저는. 예, 저점을 높이고 나서 이렇게 상승 바람개비는 더 이제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한번? 네. 하나 좀 더 보면은 예시를 많이 보면 볼수록 예. 데이터가 쌓이니까 조금 차트 보는 눈이 늘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상승 그 상승 바람개비가 이제 하나 딱 하고 이제 보이셔야 될 텐데 네. 어디가 좀 보이시는 게 있나요? 네, 보입니다. 뒤쪽 아닌가요? 네, 뒤쪽입니다. 상승 바람개비 우상향하기 전인 어디냐면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요것도 이제 하나의 상승 바람개비를 볼 수 있어요. 이제 가운데 캔들이 좀 크긴 하지만 요것도 하나의 상승 바람개비 안에 패턴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디 요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요것도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은 이 상승 바람개비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전저점을 지킨 다음에 나오는 상승 바람개비. 이 종목도 보시면은 SFT는 종목인데 전저점을 지키고 나서 상승 바람개비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그죠? 예. 요렇게 근데 이 보실 바람개비 수 있죠. 캔들 매매법이 좋은 예시인 것이 사실 이전에 주봉이랑 월급봉 보시는 방법 네. 알려주실 때는 뭐 네. 조금 쌍바닥이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변곡점이 좀 필요했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비중을 실어가는 건 좋지만 어쨌든 바람개비 캔들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우상향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매매법이 네.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보인다고 추경, 하면요. 예, 추경 매수를 조금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죠. 네. 자 마지막으로 상승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이거 요번에는 이제 다 진짜 보셨으면 마지막인가요? 좋겠어요. 네. 시청자분들이 이게 다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상승 바람개비 캔들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자 상승 두개 정도 바람개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보이는 게 여기가 이제 보이죠. 여기가 보이는 거고 만약 2번 자리에서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이 어디?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매수하면은 손절 라인은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응용입니다. 올라가는 상승 바람개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하락 바람개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락. 하락을 다들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 하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 예. 네. 그러니까 좀 확인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매수의 반대는 매도거든요. 네. 매수의 반대는 매도인데 그러면 상승하는 모습의 그 반대적인 모습은 분명히 하락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썼던 이제 하락 바람개비에 대해서 하나 조금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샘플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1번 캔들이에요. 변곡점 캔들 나왔죠. 여기 2번. 그다음에 또 음봉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트가 뭐다? 하락 바람개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캐치할 수 있으면 하락하기 이전에 나갈 수가 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아니 최소한 여기가 바닥이라고 해서 들어가지는 않겠죠. 이 자리가 바닥이야라고 해서 들어가지는 않겠죠. 하락 바람개비 좀 몇 개 좀 되게 중요한 거라서 몇 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트입니다. 자, 하락 바람개비 이거는 계속 하락 바람개비 여러 개 보이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하락 바람개비 이제 보여드릴게요. 한 세 부분 정도 예.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요게 하락 네. 바람개비고요. 요게 한 세트. 요것도 두 다음에 세트. 또 내려와요. 요거 세 세트. 요게 네 세트.
하락 바람개비 계속 만들어서 내려가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상승 바람개비가 될 테고 여기는 하락 바람개비가 될 테고 이게 올라가는 것만 하면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좀 내려가는 것도 좀 피해야 되는데 근데 저걸 보지만 말고 손절을 좀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하거든요. 알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가 바닥이겠지라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최소한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바람개비 하락 바람개비 정도는 알고 가자는 거죠. 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는 하락 바람개비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하락 바람개비예요. 그죠? 네. 왼쪽 날개 음봉, 거기서 변곡점 시작이 캔들 되네요. 음봉, 그죠? 네. 여기도 하락 바람개비고요. 그죠? 여기는 뭐가 보이냐면 상승 바람개비가 보이시나요? 네. 그죠? 여기는 상승 바람개비 보이잖아요. 요거의 반대가 여기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 매매법이 굉장히 편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편합니다. 정말 이거 보조 지표로 공부 안 해도 돼, 이거는. 네, 보조 지표로 공부 안 하면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조 지표로 공부. 아니 캔들만 보면 되니까 그냥 캔들만 보고 이게 하락 바람개비냐 상승 바람개비냐 이것만 이제 보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안 해도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또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양봉이 어머나 놀라셨어요, 갑자기. 크게 나와가지고 네. 여기 양봉이 나왔잖아요. 여기 양봉이 네. 나왔잖아요. 이걸 변곡점 캔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가 되겠네요. 이제 제가 당황해가지고 여기 이제 양봉이 나왔잖아요. 네. 이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변곡점 캔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올래서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는데 네.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변곡점 여쭤보고 싶거든요. 캔들 네. 나오고 나서는 그러니까 변곡점 캔들은 선침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반대로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좀 칼같이 좀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칼같이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하나 더 남았네. 하나 더 네. 말씀드리면은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아니, 충분히 하셔도 돼요. 해도 됩니까? 네, 계속 해주시니까 하나만 하시면서 계속 보여주니까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계속 보여주셔도 네, 돼요.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여드릴-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기다리고 계시긴 하지만 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종목 이거 보세요. 네. 진짜. 자, 보시면은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니까. 여기 네. 보시면은 여기 하락 바람개비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락 바람개비가 나오죠. 그죠? 하락 바람개비 나왔다가 이게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변곡점 캔들에 만약에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음봉이. 그죠? 음봉이 나왔고 1번 캔들, 2번 캔들 이렇게 하락 바람개비가 나왔는데 여기서 변곡점 캔들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네.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게 매수 타이밍. 이게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음봉으로 막 내려오다가 변곡점 캔들하고 양봉 만날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주봉 매매법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내에서 보면 우리 저기 PD분도 이해가 되시나 봐요. 맞아요. 우리 모두 다 지금 다 어, 이해력이 높습니다. 예. 네, 같이 머리가 이해하면서 좋으시네요, 진짜. 네. 머리가 좋으신 거거나 아니면 제가 되게 잘 설명을- 가르치거나. 후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머리가 좋으신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바람개비 캔들이고 네. 이제 뒤에서 이제 종목도 이제 그런 바람개비 캔들에 부합이 되는 반도체 관련 종목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예, 이제 저기 이제 실전으로 이제 종목을 통해서 실전으로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잠시 후에 저희 종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자마자 손 쓸 수 없이 막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알려주신 바람개비 캔들 매매법을 통해서 조금 더 미리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되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 퍼센테이지의 플러스 저희가 차트 보는 방법을 지지난주 2주 전에는 또 월봉 보는 법, 그리고 지난주엔 주봉 보는 법, 오늘은 바람개비 캔들 매매법까지 매주 색다른 차트를 보는 방법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석 멘토님과 라떼 주식 일부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는 방송 조금 더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그 이외에 멘토님을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있습니다. 샵 3989번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무료로 저희가 문자를 받는 시간이 12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방송 끝나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셔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QR코드도 마찬가지고요. 무료 가능한 이 방송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바람개비 캔들 매매법이 포함이 되면서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퍼센티지가 높은 종목 어떤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을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PPT 자료로 이제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쭉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모아가지고 단톡방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그거를 공부 자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 자료들만 이제 따로 뽑아가지고 이제 PT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PT 자료 이때까지 이제 주봉 매매법, 월봉 매매법 캔들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걸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운드리 하면은 보통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TSMC를만 이제 생각하시는데 DB 하이텍도 이제 파운드리 그 업체, 그러니까 8인치 그 웨이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지만 이 회사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ROE가 높은 종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ROE가 높다는 얘기는 돈 버는 기술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ROE가 30%가 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시중의 그 대출 금리가 지금 5%, 6%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의 5배, 6배 이상 돈을 벌어야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을 딱 할 때 ROE가 높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ROE가 정확하게 뭘까요?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요. 네. 세상에 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돈이랑 남의 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돈 갖고 얼마만큼 이익을 내냐는 게 ROE고 남의 돈까지 합쳐갖고 이익을 내냐는 게 ROA죠. 그래서 이제 네. 보통 ROA보다는 ROE가 이를 많이 본다. 예, 네. ROE가 더 성장성을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재무제표를 보면 그래서 ROE가 항상 있잖아요. 네. PER도 있고 근데 네. 30%가 넘는 회사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 네. 퍼센테이지도 기준이 있는 걸까요? 보통 이제 제 기준인데 뭐냐면 네. 시중의 그 대출 금리보다는 2배 정도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만약에 그쵸, 사업을 하고 감당을 할 있는데 수 있어야 네. 되니까. 네.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은행에다가 이자를 만약에 뭐 매달 500만 원씩 막 내고 있는데 근데 네. 은행 이자만큼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부채 비율이 적을수록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좋은 적을수록 거죠. 좋고 ROE가 높은 회사가 금융 비용이 나가는 게 적고 돈 버는 게 높으니까 이 회사는 웬만해서는 안 망하죠. 부채 비율이 낮고 ROE가 그러니까 높은 빚이 회사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빚이 네. 없고 돈을 잘 버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30%가 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30%가 넘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여러분들 이런 회사는 안 망해요 진짜. 그다음에 또 높은 매집비인데 근데 실제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예. 그 전쟁과 또 고금리로 인해서 예. 좀 사실 최근에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같이 오르긴 했지만 예. 8월, 9월 시기는 좀 굉장히 힘든 종목들이 예. 많았거든요. 예. 근데 DB 하이텍은 그 시기에도 조금 더 잘 버텨주는 차트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를 꼽아볼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회사의 수급이 괜찮아요. 이제 수급이 수급이 보면 좋다. 일단은 네. 외국인과 기관이 좀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 잠깐 이제 좀 설명을 좀
복잡하더라도 조금 그럼 좀 집중해 주세요. 이 회사가 이제 이 DB라는 모 회사가 있고 DB하이텍은 이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DB하이텍은 이 회사의 자회사인데 이 DB의 자산에 DB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을 테고 DB가 이 DB하이텍에 뭘 갖고 있냐면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주식의 비중이 DB가 가지고 있는 DB하이텍의 주식의 비중이 DB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의 현재 50%가 넘어가요. 5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DB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만약에 1,000억이다. 네? 1,000억이다 그러면은 12%를 가지고 있는데 DB가 DB하이텍의 자산은 12% 갖고 있는데 그 자산이 얼마냐면은 한 600억 정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60%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건 지주사로 편입을 해야 돼요. 이런 매력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알고 들어오는 거죠. 지주사로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주사로 편입을 하게 되면은 남은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18% 정도를 물량을 매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주사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DB하이텍에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들만 보면은. 팔아치우고 있네요. 네, 개인은 팔고 있고 쌍끌이 매집을 들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쌍끌이 매집. 잘 그래서 모르나 봐요. 수급이 네. 붙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주 저 월봉 매매법 제가 설명드렸죠. 월봉 맞아요. 매매법 뭐라고 좀 말씀드렸나요? 월봉 매매법. 변곡점 이후의 상승 흐름을 예, 나타낸다. 20월봉선 밑에 있으면은 네. 3월봉선이 이렇게 쌍바닥 찍은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빠지기가 힘든 그런 자리입니다. 월봉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30% 되는 회사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흐름이 뭐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20월봉선 밑으로 크게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는데 작년에 워낙 시장에 앉아서 약간 20월봉선 밑으로 빠졌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빠졌던 자리 지키면서 먼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다시 한번요. 영업이익률이 약 20% 30% 넘는 회사들은 25월봉선 밑으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 때 빠졌던 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나 탄탄한 재무가 있기 때문에 뒷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배웠던 게 뭐였죠? 이제 바람개비 캔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바람개비 캔들이 있나요? 예, 바람개비 캔들 쭉 네.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시청자 여러분들? 바람개비 캔들? 네. 바람개비 캔들이 뒤쪽 요래 아닌가요? 여기 여기 바람개. 예, 어. 여기 이제 바람개비 캔들입니다. 굉장히 뜨끈뜨끈한 종목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첫 번째 이제 1번 캔들이 뭐냐면은 1번 캔들이 여기 1번 캔들이에요. 이제 양봉이 나왔고 2번 캔들이 약간 단봉으로 음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음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 캔들이 이렇게 양봉이 나왔거든요. 자, 바람개비 캔들이 보신 대로죠. 그럼 매수가는 다음 주 이제 매수가는 요 원저리가 돼요. 여기가 매수가 되는 거고. 그럼 월요일 오전장 당장 들어가야 되나요? 네. 당장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분할매수 하시면 좋을 것 마음이 급합니다. 네. 같고. 죄송해요. 네. 여기가 이제 손절 그럼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네. 그러니까 손절 라인 되겠죠. 이게 이쯤 이제 손절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보여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매수 자리가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고 좋네요. 예, 쉽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일봉에서 보시면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죠.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죠. 그죠? 일봉에서도 바람개비 매매법이 통하나요? 통하죠. 또 통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들여다 봐야 돼요. 들여다 봐갖고 좀 그런데 하여튼 되긴 됩니다. 그래도 근데, 주봉으로 보다. 예, 주봉으로 네. 보시고 이제 가장 많은 매물대 좀 얹혀져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매집비는 일단 147%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특정 창고에서 240억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내가 말한 그 대주주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주회사 이슈 때문에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자, 매수 진입 가격대는 이게 이 캔들이에요. 여기 세 번째 캔들 있죠? 아까 보셨던 세 번째 캔들의 진입 가격대가 됩니다. 요 몸통이 진입 가격대가 되는 거고 보유 기간은 3개월로 하시든지 아니면 7만 원 오시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56,000원입니다. 56,000원은 뭐냐면은 아까 그 캔들 변곡적 캔들 저점 부분이에요. 예. 여기가 56,000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변곡점 주봉매매법에 부합이 되는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전석 멘토님의 종목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147%의 기준을 넘어선 DB 하이텍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된 종목입니다만 실제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삼전과 SK하이닉스 양 대장주가 크게 오르면서 또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세한 전략들 저희가 또 차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폰을 드셔야 돼요. 이제 2부로 넘어가면 또 멘토님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를 터치하고 들어오시거나 자, 오늘 DB 하이텍에 대한 전략들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샵 3989번 개미대학 그냥 내용에다가 개미대학이라고 4글자만 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소식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